안녕하세요. 쌈무이님의 방송을 들은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애청자 강여신입니다. 그동안 여러 청취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제보해봅니다. 일남 일녀 중 막내인 저는 태어나자마자 외진 시골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집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전국을 다니시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말에만 볼 수가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 당시 할머니 댁에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각각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오빠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저만의 방이 너무 갖고 싶었던 저는 주말에 오신 아버지께 매달려서 내 방도 좀 만들어 달라며 울며 불며 떼를 썼습니다. 그런 자의 간절한 부탁에 아버진 휴가를 내시고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재주가 좋으신 아버지와 건축일을 하시는 작은아버지 두 분이서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새로 만들어진 방을 부모님이 쓰시고 부모님이 쓰셨던 방을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평일이었던 그날 부모님은 타지로 일하러 가시고 오빠는 학교에서 야영을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이신 할머니는 새벽 기도에 가신다며 일찍 잠이 드셨고 전 부모님 방에서 TV를 보다가 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추워서 잠에서 깼습니다. 전축에 달려있는 전자시계는 새벽 3시 2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일정하게 반복되며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을 따라가 봤더니 물집이 잡혀서 퉁퉁 부은 듯한 사람의 2다리가 책상 위에 걸쳐진 채 바퀴 달린 의자를 앞뒤로 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똑똑하고 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깼지? 깼어. 깼네? 놀자. 나랑 놀자. 응? 전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고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 댁의 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의 아드님이신 삼촌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삼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펑펑 울며 내 방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리 말을 했습니다. 삼촌은 절 달래주며 할머니 방에 들여보낸 후 몽둥이 같은 것을 들고 저희 집으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집으로 돌아오신 할머니께서 삼촌이 집에 남겨두신 쪽지를 보시곤 절 데리러 오셨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아까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제가 악몽을 꾼 거라며 절 안고 집으로 가셨죠. 그런데 제 방과 부모님의 방이 온통 물바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책상 위에는 연잎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도 혼자 잠을 잘 때는 불을 꼭 켜두고 자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옆집 할머니의 따님이 어릴 적에 근처에 있던 연못에 빠져서 익사를 하고 말았는데 그곳엔 연꽃이 온 연못을 다 덮을 만큼 많이 자랐다고 하더군요. 외할머니는 그날 제가 보았던 그 형체가 바로 옆집 할머니의 딸이었던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땐 정말로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번에는 옆집 할머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쌤배 할머니라 불렀는데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늘 쌤배 과자를 주시곤 했기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 코올리게 시절부터 쌤배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외할머니는 농사일을 하시느라 늘 바쁘셨고 오빠는 학교가 끝이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 참 바빴습니다.
홀로 남은 저에게 센베 할머니는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처럼 다정하고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센베와 사탕, 양갱 같은 간식을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매일같이 제 머리를 따아주시며 절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에 제가 센베 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꿈속이었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외할머니 댁이 불에 활활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저를 말리는 센베 할머니 손도 불이 친 채로 집을 향해 맨발로 마구 뛰어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봤더니 불이 너무 심하게 번져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웬 시커먼 남자가 우리 할머니와 부모님, 오빠를 마당에 칭칭 묶어둔 채 마구 매질을 하며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하는 겁니다. 전 울면서 남자의 팔을 세게 물었고 남자가 저를 확 밀치며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 된다 이놈아. 번지수 잘못 찾았어. 여가 어디라고 감히. 저를 뒤따라오신 센베 할머니는 남자의 팔을 잡아 끌며 마당 밖으로 나가셨고 전 남자의 허리를 있는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센베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된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잠에서 깨어났는데 주말이라 집에 오셨던 아버지께서 저와 오빠를 들쳐업고는 집 밖으로 급히 뛰어나가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합선이 되어서 집에 불이 났던 겁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불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전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다시 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날 센베 할머니께서 병세가 심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문안을 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는데 할머니는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센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전 할머니께서 저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신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가끔 센베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많이 그리운 센베 할머니.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